안녕하세요. 공합박사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2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 다우 지수는 33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3천억 달러치의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다가 세율은 향후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위협적인 행보를 이어갔지요. 거기다가 중국 또한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했고요. 증시는 또다시 급부상한 무역 전쟁 공포 심리가 이날도 시장을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생겨났습니다. 한편 시장의 예상보다 덜 비둘기파적이었던 연준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강해졌습니다.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는 예상에 다소 못 미치는데 주요 지표가 대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거기다가 이제 무역 전쟁 우려감과 부진한 지표로 이제 9월 한 차례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의 시장은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진 셈이 되겠죠. 이번 주부터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다시 시작될 텐데요.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시장의 기대를 크게 만들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을 더 키우게 될지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다우지수는 0.3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73%,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32%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전일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9월물 크루드 오일은 배럴당 1.71달러 상승한 5.66달러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셰일가스 시추 장비 가동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유가 반등을 좀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원유 십취업체인 베이커 휴즈의 미국 내 운영 중인 원유 채굴 장비 수가 전주보다 6개 줄어든 777개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채굴 장비 수는 5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산유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소식인 건데요.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해치게 될 것이고 결국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금값, 연준의 덜 비둘기파적 영향과 차익매물 출의 영향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금 예상치 못한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연이틀 급락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데다가 금요일 발표되었던 미국의 7월 고용이 시장 예상에 다소 못 미쳤던 점도 금값에는 상승 재료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역전쟁 우려와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금값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겠지요. 지난 금요일에는 총 3개의 선물 상품 4번의 진입과 청상, 장중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생 지수였었고, 두 번째는 크루드 오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스닥 지수였었습니다. 나스닥만 제가 그나마 목표했던 가격에 그나마 가깝게 청산이 되었고요. 항생 지수는 100틱이 못 미쳤었고, 크루드 오일은 결국 2번의 본절 청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진입의 기준은 제가 배운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기술 그대로 원칙을 준수해서 진입을 한 것이고요. 그래도 항승과 나스닥 지수의 수익금만 합해도 1계약 기준으로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매우 유리한 진입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항생 지수 올려드렸었죠. 장중 영상을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영상 시작하고 이제 바로 진입을 한 것이고요. 바로 진입 자리가 나오는 바람에 급하게 진입은 했는데 3분 만에 100틱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봉도 그렇고 TW 매수 신호 자리도 제가 점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미련 없이 100틱 수익 청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틱 넘게 큰 매도 추세가 나와주긴 했는데요. 아깝진 않습니다. 항생 100틱이면 70만원가량 되고 이 돈도 결코 적지 않은 수익금이 될 테니까요. 지금 그리고 크루드 오일 지금 시간봉을 보면은 쭉 하락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3분봉 기준으로는 좀 반등 구간이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도 추세보다는 일정 부분의 반등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황 영상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크루드 오일 2번의 매도 진입을 통해서 한 번 본절 청산됐고 그 다음에 처음에 본절 청산되고 나서 TV 매매 기법으로 55.65에 매도 진입을 했다가 30틱 살짝 넘는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는데 결국에는 본절 청산이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나스닥도 좀 많이 아까워 했었는데 제가 원했었던 7648.25까지 기다릴지 5825에서 청산을 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48.25까지 가격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60틱 수익 구간 청산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지표 발표 일정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테고요.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될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재발되는 무역전쟁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증시를 또다시 출렁거리게 할 만한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인데요. 중국 측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유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미국 내 기업들이 화웨이 관련 일부 제품 판매 승인 요청을 했고 긍정적 결과의 뉘앙스가 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번 주 답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당국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승인한다면 다소 불안감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 또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요 지표 발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여는 총재들의 공개 발언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도 대표적 기업들이 대부분 이미 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증시 전반에 강한 동력은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굳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영국의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우려감이 좀 더 많은 상황이라 그런지 오늘 항생지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낮 시간인데도 나스닥 지수도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락을 하게 될지 어디에서 눌림 진입을 해야 될지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서 꾸준한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응원 드리고요. 제임스 투자그룹과 함께 꾸준한 누적 수익 쌓기에 도전하시고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